여기 50대 초반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은퇴까지 7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분은요 3년 전에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룸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어요.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직장의료보험 말고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살 때, 또 갖고 있을 때, 팔 때 내는 세금이 있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 고려할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인데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은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매달 내야 되니까요. 급여 외에 타소득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50대 초반의 직장인을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아내하고 아주 성실하게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원룸 건물을 마련을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많이 끼고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전세를 놨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을 월세로 바꾸면서 지금은 5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당신 임대소득이 있으니 건강보험료 추가로 더 내세요. 이런 우편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에서는요, 이 건강보험료 대상자를 몇 개로 분류를 할까요? 네, 3개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 가입자. 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이 아닌, 보통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겠죠. 지역 가입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 이렇게 3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자신이 월급을 받기 전에 보험료가 다 제하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하는데 보통 7.09% 부과가 됩니다. 자, 이 중에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죠. 나머지 절반을 이제 본인이 내게 되는데, 보통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되면 그러니까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한 16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직장인들은 다른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월급에 임대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납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이런 걸 받게 될 겁니다. 보수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안내. 네, 저도 이거 자주 받고 있거든요. 정말 반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이걸 받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이 소득 월액 보험료 계산 방식인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급여 외에 연간 버는 소득에서 2천만 원을 이제 차감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3,400만 원을 차감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2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게 된 직장인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매달 내는 보험료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누죠. 그 다음에 소득평가율 곱하고 보험료를 곱하는데, 자, 이거 좀 복잡한데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임대 수익으로 필요 경비,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수익을 전부 다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게 경비를 빼야죠. 그 뺀 소득이 만약 2,500만 원이다 1년에, 그러면 2천만 원을 공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500만 원에 대해서 건보료가 징수가 되는데,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500만 원 나누기 12개월, 거기다 7.09%를 곱하면 29,540원, 여기에 장기 요양보험료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합치면 33,000원 정도가 되죠. 즉 내가 연간 2,500만 원 정도의 급여 외에 소득이 있다고 하면요, 이 정도의 보험료를 매달 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례자처럼 그분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1년이면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임대소득이 비용을 제하고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매달 추가로 얼마의 건보료를 내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4천만 원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7.09% 하면 23만 6천 원, 여기다 장기 요양보험료를 구하게 되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6천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생긴다고 하면 이렇게 매달 26만 6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의료보험 내고 추가로 이걸 더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좀 전에 건강보험료 대상자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부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 여기에 지금 해당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였다가 만약에 소득 요건 또는 재산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제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되죠. 한번 볼까요? 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내게 돼요. 자, 여기서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요, 만약에 내가 사업자가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하면 사업소득 금액이 0원이어야 돼요. 즉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이제 건보료를 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요 이렇게 됩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데 500만 원 초과가 되는 경우는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달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피부양자 조건에서 지금 소득 요건을 봤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재산 요건에서는요 만약에 내가 내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9억 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요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달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지역가입자로 되게 되면 이 소득은 물론 또 재산, 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임대소득이 생기게 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정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 가운데 있는 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 어떤 분들이 지역가입자가 되죠? 직장인 아니고, 그리고 좀 전에 보셨듯이 소득 요건 또는 재산 요건이 불충족해서 피부양자도 해당되지 않으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역가입자냐 앞서 보신 것처럼 내가 받는 소득분 또 재산분을 합해서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네, 건강보험료는 세금처럼 매달 내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피부양자이거나 그러니까 보험료를 안 냈었죠. 또는 직장에서는 건보료 외에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죠? 다른 소득이 생기면 소득월의 보험료를 또 추가로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잘 조절을 하고 또 명의를 잘 조절하면 줄이거나 안 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보시고 추가로 보험료 내는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캠퍼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마인드맵이라고 있죠. 오늘 거 포함해서 이전에 올렸던 많은 마인드맵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